18호 출애입니다. 7. 라면이야의 오픈. 월요일 아침 편안한 차림으로 주스 한 박스를 들고 10시까지 갔다. 그 시간은 사장님은 안 보였고 일하는 아줌마 6명이 나와 손님 맞을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양파를 까고 미역을 씻고 마늘과 대파, 황태머리와 멸치 등등 그 외 재료를 넣고 육수를 끓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수제비 육수에 굉장한 재료가 들어간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육수를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 수제비가 맛있었구나 싶었다. 이곳 수제비는 배가 불러도 국물을 하염없이 떠먹게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오늘 직접 보고 나니 그 이유를 알고도 남았다. 이곳은 대전에서 유명한 맛집이었다. 원래 맛집은 아무나 공짜로 주방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고 난 주방에 들어간 것이다. 약속한 대로 그분들에게 최대한 걸리적거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분들 일하는 동선을 요령껏 발빠르게 옮겨 다니며 나름 주방 일을 도왔다. 이런 신세가 서글펐지만 식당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었다. 재빠르게 눈으로 스캔했다. 가스대는 어디다 놓아야 하는지, 수제비 끓이는 냄비는 사용 후 어떻게 하는지, 그릇은 어디다 진열해야 하는지, 주방의 동선을 우리 가게로 대입시켜 위치를 파악했다. 나는 인테리어를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길 돈이 없으니 내가 발품으로 다 사다가 날라야 했기에 그런 동선도 꽤 중요했다. 나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도 겁내지 않는 용감함은 있었다. 힘으로 싸우는 일은 못해도 남다른 센스가 있었기에 무언가 시도하는 일에는 용감했다.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 관리비가 쌓여가고 있지 않은가. 어차피 시작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배워서 오픈해야 했다. 그리고 난 오로지 상가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했다. 수제비 단일 품목인데도 주방에 이렇게 사람이 많을 이유가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그건 착오였다. 6명의 아주머니가 일사불란하게 로봇처럼 빠르게 움직여야만 간신히 밀려드는 손님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수제비 뜨는 아주머니는 프로 중에 프로였다. 면이 두껍지 않으면서 야들야들 쫄깃쫄깃하게 일정한 크기로 그러니까 로봇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떠서 냄비에 던졌다. 식당은 11시부터 바쁘기 시작했고 2시나 돼서야 점심 손님들이 줄어들었다. 주방 아줌마들은 부랴부랴 정신없이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나니 3시쯤이 되었다. 오전 알바만 하는 사람이 2명 있었다. 그들은 종일 하는 일은 힘들어서 못한다고 했다. 오전만 나와서 일하고 점심 먹고 집에 가고 5시면 또 저녁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온다고 했다. 가정의 보탬이 되려고 나름의 열심히 사는 아주머니들을 보니 왠지 눈시울이 붉어지려 했다. 그동안 나는 너무 놀기만 한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같이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아무 말들이 없이 조용히 밥을 먹으니 그 조용함에 나는 눈치가 보였다. 10분쯤 지났을까? 드디어 주방장 언니가 식사를 마쳤는지 숟가락을 테이블에 놓더니 그제야 무겁게 말을 꺼냈다. 왜? 수제비 해보려고? 네. 장소는 어딘데? 월평동 청사 앞이요. 극장이 있는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아, 거기 분양받았구먼. 처음엔 떠들썩하더니 지금은 임대가 나가지 않는 골치 아픈 문제의 상가 아닌가? 그녀는 우리의 상가 돌아가는 상황을 눈으로 보듯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바로 요 옆 동네인데 내가 모르겠어. 나도 내 장사해보려고 3년 전에 거기 갔었어. 어쩐지 그녀가 스타게이트 내막을 잘 안다 싶었다. 그런데 분양가가 비싸서 내 형편으론 어림도 없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었어. 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차라리 그때 포기하길 잘하신 거예요. 지금 분양받은 사람들 다 죽을 맛이거든요. 알지? 나도 다 듣는 데가 있어. 저는 분양받을 당시 장사하려고 받은 건 아니고 임대 놓아준다 해서 받았었어요. 그런데 임대가 나가지 않아 직접 뛰어 들어가 보려고 해요. 거기 전문 식당 가라고 말만 그럴싸하지. 여기처럼 식당이 크지도 않고 주먹만 하던데 2개는 얻어서 해야 그나마 식당 자리 하나 겨우 나오겠던데. 아이고 2개면 월세가 400이야. 거기서 식당에서 돈 벌기 힘들어. 개인 상가도 아니고 또 복합 상가라. 관리비는 왜 그리 비싼지. 거긴 못 모르는 초보들이나 들어갈 곳이지. 그 상가 오픈하고도 가보셨군요. 가봤지. 혹시 자리가 괜찮으면 가서 임대나 얻어 내 장사해 보려고 했는데 거긴 딱 보니 틀려 먹었어. 극장과 에스컬레이터도 끊겨 있더만. 그 건물 완전 실패작이야. 건설회사 놈들이 어딘지 몰라도 어떻게 상가를 그따위로 지었나 몰라. 극장 손님을 받게끔 해놨어야지. 여기 우리 백화점 생각하면 안 돼. 거기는. 그건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수제비를 해보겠다고? 그녀는 가당치 않다는 듯 어이없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는 아마도 내가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곁눈질로 보고 기가 찼을 것이다. 식당 일도 생전 안 해봤을 거라는 판단까지 하고 있었을 테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식당을 차린다니 내가 어줍잖았을 것이다. 네, 여기 수제비가 워낙 맛있어서 한번 배워서 해볼까 하고요. 아직 확실히 정한 건 아니에요. 아이쿠, 이 사람 큰일 낼 사람이네. 장사가 그렇게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수제비만 30년째인데 수제비를 하려면 수제비는 전문으로 수제비 뜨는 사람을 고정으로 둬야 해. 그 조만한 데서 주방장 따로 둬야 하는데 아무리 내 상가라 임대료 나가지 않는다 해도 그 코딱지만한 곳에서 주방장 월급 주고 관리비 내고 뭐 먹고 살려고? 주방장 없이 저 혼자 해야죠. 주방장 언니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다. 수제비 경력만 30년째라고 했다. 그러니 척 보면 그냥 보이는 게 있는가 보았다. 나는 왜 수제비 장사를 하려는 나에게 코웃음을 치나 조금 의아했다. 아니 그럼 수제비 뜨고 밀가루 묻은 손으로 먹고 나가는 사람 계산하고 또 재료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그걸 다 혼자서 한다고? 그녀의 표정을 보아 속으로 아, 나 떡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주방 제외하면 어림잡아 테이블 3개나 4개 정도뿐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 혼자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는 나름 그녀를 이해시켜보려 용기를 내서 말했다. 참 장사들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이 사람아 다른 메뉴 하게나. 내가 가만 보니 자네는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내가 딸 같아서 안타까워서 해주는 말이야. 수제비는 전문으로 따로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장사야. 손에 밀가루 반죽 묻히고 있는데 또 다른 손님이 오면 언제 손을 씻고 손님에게 물컵 갖다 주고 나가는 사람 돈 받고 또 반죽 뜨다 손님 반찬 덜고 그게 말이 되는가? 반죽 뜨던 손으로 이것저것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고 맛있는 수제비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보기는 쉬워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야. 하긴 오늘 와서 보니 생각보다 일이 엄청 많긴 하더라고요. 자네 그냥 다른 음식 하게. 그럼 다른 메뉴는 뭐가 좋을까요? 나는 염치불고하고 메뉴를 무얼로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아니 이 사람아, 그거야 자네가 자신 있는 음식 중에 잘 선택해서 해야지. 메뉴를 내가 어떻게 정해주나. 다른 언니들도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듯한 안타까운 시선으로 나를 쳐다봤다. 식당을 경험도 없이 하루 이틀 배워서 하려는 내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다음 날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밤새 혼자 고민한 결과 그 언니의 의견이 상당히 맞는 말인 것 같았다. 그리고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언니들의 표정에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밤새 고민한 결과 수제비 언니 말대로 복잡한 메뉴를 혼자 하기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메뉴를 바꿔 라면 전문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단골 손님이라 할지라도 배우겠다고 주방에 들어가게 해주는 일은 세상 천지에는 없을 것이다. 그곳을 방문함으로써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난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 그 언니를 만난 건 나중에 식당을 하면서 깨달았지만 시인의 보호였다. 수제비 반죽을 뜯어 말고 나가는 손님 계산하고 들어오는 손님 물컵 갖다 주고 했으면 난 5만 군데 다 밀가루 칠을 했을 테고 그리고 힘들어 한 달도 못 돼 문 닫을 뻔했다. 수제비는 극장 아래처럼 정신없이 쏟아지는 식당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메뉴가 아니었다. 라면은 내가 반죽하지 않아도 되니 손에 묻는 게 없을 테고 다른 손님이 와도 어서 오세요 인사하기도 좋고 나가는 손님 계산하기도 좋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극장 아래에 있으니 뼈 끊어놓고 시간 남는 사람들이 금방 먹고 나갈 수 있는 메뉴로는 우리나라 대표 식품 라면이 그만일 것 같았다. 때마침 틈새 라면이 프랜차이즈로 막 이름을 날릴 때였다. 라면 가게를 해볼까 한다 하니 누군가 틈새 라면 집을 가르쳐 주어 한 걸음에 달려가 보았다. 이것저것 물어볼 양으로 점심시간을 지나서 갔는데도 사람이 제법 많이 앉아서 먹고 있었다. 나도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싶어 가슴이 뛰었다. 일단 라면을 시켜 먹고 사람이 조금 뜸한 틈을 타서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았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라면처럼 간단한 요리인데도 그것도 우리 가게처럼 좁은 공간인데도 3명의 여자가 일하고 있었다. 제가 주인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젊고 아주 예뻤다. TV 브라운관에서나 나올 듯한 얼굴이 식당 주인이라고 하니 왠지 낯설었다. 죄송하지만 잠깐 식당 오픈에 관해 여쭤봐도 될까요? 젊은 여자 사장은 싹싹한 표정으로 말해보라고 했다. 제가 라면집을 해볼까 해서요. 혹시 이 정도의 크기면 인테리어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드는지 감이 안 잡혀서요. 나는 라면을 먹으면서 나름 눈으로 꼼꼼히 스캔해 보았고 2천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가 보기엔 작아도 오픈하는 데까지 인테리어와 기구와 주방과 주방에서 쓸 그릇이나 젓가락까지 다 합치면 총 8천만 원 들었어요. 난 8천만 원이라는 소리를 잘못 들었나 싶었다. 이렇게 실평수가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 그렇게나 많이 들어요? 지금 8천만 원이라고 한 거 맞지요? 내가 어림잡아 본 인테리어 비용의 4배였다. 난 놀라서 입을 벌린 채 다물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인형같이 예쁜 입으로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무엇일지 미리 알고 다 말해줬다. 프랜차이즈는 원래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손님들은 우리 집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다른 분식점보다 라면이 500원이나 비싸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온 가족이 종일 손님을 받아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프랜차이즈는 마진이 박하거든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무서웠다. 그녀가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길 그녀가 지금 나와 농담 따먹기 대회를 하는 것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라면 가게 하나 하면서 그 정도의 투자를 해야 한다면 난 식당을 하지 않는 것이 옳았다. 스타게이트의 건물 안에다 아파트 한 채 값인 그 정도를 투자해서 장사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미 분양받을 때 아파트 2채 값을 지불하고 얼마나 힘들었던가. 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녀가 또다시 입을 열었다. 주방에 계신 분이 우리 엄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 언니예요.
내가 직장 다니기 싫다고. 직장 다녀서 언제 돈 버냐며 큰소리치며 차린 라면집인데 혼자서는 힘들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식당은 할 일이 많아요. 그건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난 요즘 후회하고 있어요. 괜히 이걸 시작해서 온 가족을 고생시키고 있어서 엄마와 언니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라면 가게 하고 싶으시면 제가 인테리어 비용 조금 깎아드릴 테니 이걸 해보시든가요. 난 분양받은 상가가 있어 거기서 해야 한다고 간단히 말했다. 그녀는 이미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다고 했다. 난 스타게이트 투자 잘못한 사람만 힘든 줄 알았는데 세상은 구석구석 힘든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이렇게 손님이 많으니 이곳은 떼돈을 벌겠구나 생각하며 약간 흥분했었던 나를 내가 비웃었다. 나는 그동안 골프나 치면서 세월을 보내느라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줄은 까마득히 몰랐었다. 골프 치는 사람들과 섞여 골프 얘기만 하고 살았었다. 아, 오늘 홀인원 할 뻔했는데 못했어. 혹은 오늘 내리막펫 1m짜리만 들어갔어도 베스터 스코어인데 미치겠다. 오늘 드라이버만 잘 나갔어도 어프로치만 잘 됐어도 등등 그런 이야기만 하거나 그런 이야기만 듣고 살았다. 골프를 떠난 세상 밖은 먹고 살기 위해 전쟁이 따로 없었다. 장사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으니 내가 몰랐던 세상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대충 어림잡아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사실과 다르다는 현실 앞에 나는 무릎을 꿇어야 했다. 더불어 절대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디 가서 무엇을 안다고 주장하지 말아야겠다는 교훈도 얻었다. 원래 서울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이 싸우면 서울 가보지 않은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 스타게이트를 분양받아 팔자에 없는 식당을 직접 차려보려 하면서 속담 같은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나는 내가 만만히 보았던 수제비 라면 전문점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사람들이 날 보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혀를 차며 걱정할 만했다. 나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다. 장사를 쉽게 생각했다. 처음에 나보고 장사를 하라고 쉽게 말하던 아파트에서 알고 지냈던 여자처럼 나 역시도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냥 한 말에 내가 걸려 넘어진 것 같은 불안함이 밀려왔다. 라면집을 하되 프랜차이즈는 딱 접고 내가 만들고 내가 이름 짓고 해야만 돈을 아낄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제 식당 이름을 뭐로 정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다. 건물이 스타게이트니 스타게이트라면? 아니 너무 길잖아? 그럼 스타라면? 이것도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고 무슨 분식이라고 짓기엔 그건 역시 식상했다. 간판 하나도 신경을 이렇게 써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식당 오픈도 하기 전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는 간판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다. 이미 잔금을 치렀으니 은행에 납부할 이자와 관리비가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었다. 특이한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고객층이 젊은이여서만은 아니었다. 18호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건물이 넓다 보니 엘리베이터가 동서남북 7개나 있었다. 그러나 그 7개의 엘리베이터가 8층에 열렸을 때 18호는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만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야만 보이는 장소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했다. 나는 처음 하는 식당이지만 이 상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왕 시작했으면 매달 들어가는 은행이자와 관리비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 기어코 이 상가에 뛰어들어가 고생하는 이상 내가 들어간 분양 금액을 건질 때까지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른다 해도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독하게 마음을 먹고 보니 간판 하나에도 허투루 할 수가 없었다.
엄마가 빨리 서울로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미안해서 가슴이 미어졌다. 이곳에서 기필코 좋은 결과를 얻어야 평생을 후회하지 않고 가족에게도 떳떳할 것 같았다. 18호가 불씨가 되어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남다른 각오로 야무진 생각을 하며 이를 악물었다. 드디어 2005년 5월 18호는 오픈했다. 상호는 라면이 야해. 평소 집에서 라면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쩌다 한번 먹게 되면 건강을 생각해서 야채와 해물을 넣어서 조금이라도 건강식으로 먹으려 했었다.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 야채와 해물이 들어간 라면을 끓여야겠다고 생각했고 야채와 해물이 들어간 라면을 줄여서 말하면 야해라면이 되었다. 그러나 야해라면이라고 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았다. 뭐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아침마다 산책 다녔던 습관대로 그날도 간판 이름을 골똘히 생각하며 걷다가 나는 아 하며 그래 도치법을 써보자. 라면이 야해. 이거 정말 기발한 생각 같았다. 무슨 걱정거리나 고민이 있을 때마다 산책할 때 실마리가 풀리던 경험대로 그날도 역시 걷다가 마음에 딱 드는 상호가 떠오른 것이다. 난 라면이 야해 오픈하기 보름 전쯤 친정 오빠 집에 찾아갔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오빠를 만나러 갔다기보다 친정엄마를 만나기 위해 간 것이다. 마침 오빠네 집은 스타게이트 건물에서 아주 가까운 무궁화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도로만 건너면 오빠가 사는 아파트였다. 걸어서 5분 거리였다. 몇 년 전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혼자 된 엄마를 고맙게도 오빠가 모시고 갔었다. 엄마, 나 아무래도 식당 임대가 나가지 않아. 내가 직접 뛰어들어가서 해야 할 것 같아. 아니, 뭐라고? 막내가 식당을? 엄마와 아빠는 동시에 합창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내가 식당을 한다는 말이 엄마와 오빠에게는 마치 남자가 아이를 낳았대라는 말보다 놀랄 만한 일이었던가 보았다. 하기야 결혼하기 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곱게 컸던 막내가 식당을 한다니. 임대가 나가지 않아 1년째 관리비만 쌓여가니 방법이 없어. 그냥 라면하고 열무 비빔밥하고 뭐 비빔국수 같은 분식집을 해서 관리비라도 벌어보려고. 네가 식당 경험도 없는데 식당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험한 일을 직접 한다는 거냐? 엄마는 놀라서 쓰러지려고 했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오빠도 한숨을 푹 내쉬었다. 막내딸이 식당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엄마는 계속 물잔을 들었다 놨다 타들어가는 입술만 적셨다. 막둥아, 네가 정식당을 해야 한다면 그럼 엄마가 가서 뭐 좀 도와줄까? 그렇게 해주면 나야 너무 좋지. 엄마가 와서 파랑, 양파, 아무튼 그런 것들만 썰어줘도 고맙긴 하겠는데 엄마가 힘들까 봐. 나는 미안해하며 말끝을 흐렸다. 엄마가 힘들긴 뭐가 힘드냐. 엄마는 다 늙어 빠졌는데 까짓거 힘들면 어떠냐. 네가 힘들까? 엄마는 다만 그게 걱정이다. 네가 정 그렇게 들어가서 식당을 해야 한다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말고. 듣고 있던 오빠가 한마디 했다. 엄마가 식당에 가서 돕는다고요? 엄마 연세를 생각하세요. 그렇다. 엄마 나이는 82세였다. 오빠가 걱정하고도 남을 나이였다. 오빠는 그 연세에 식당 일을 어떻게 하느냐며 절대로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사실 엄마는 오빠 말대로 식당 일을 도울 정도의 연세는 아니셨지만 그러나 체격은 작고 마른 편이었어도 그 연세가 되도록 병원 한 번 안 가고 어디 아픈 데는 없으셨다. 혈압이나 고지혈도 없었고 아주 건강하신 편이셨다. 그렇다고 내가 엄마를 마구 부려먹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다. 다만 처음 시작하는 식당에 혼자 시작하기가 두려워 엄마라도 옆에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았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결국 라면이 야외가 오픈하게 된 것이다. 장사가 손에 익기까지 하루에 라면 20개만 팔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라면 하나에 3,000원씩이니 하루에 6만 원이면 한 달이면 180만 원이고 원가를 제하고 100만 원은 남을 것 같았다. 아무리 식당 경험이 없다 한들 주부 경력이 20년인데 하루에 그까지 라면 20개를 못 팔까 싶었다. 새 건물이니 벽은 깨끗했다. 주방엔 냉장고 하나, 가스대, 설거지통 하나, 음식 조리대만 놓았다. 백화점 내 수제비 식당에서 하루 일하면서 동선을 눈여겨본 대로 적당하게 배치했다. 후렌 손님들 의자와 테이블이 다였다. 18호 앞에는 미소야가 근사하게 있었다. 그들은 스타게이트 오픈날에 맞춰 이미 들어와 있었던 집이다. 그 맞은편 쪽에도 효모 빵집과 그 맞은편엔 커피집도 있었다. 모두 깔끔하고 보기에 좋았다. 나처럼 개인적으로 차린 점포가 아니라 요즘 잘나가는 프랜차이즈 업종이었다. 그들은 가게를 하나가 아닌 2개 혹은 3개를 얻어 영업했으므로 인테리어 비에가 만만치 않게 들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았다. 나는 상대적으로 빈곤하기 짝이 없었다. 시설비를 아껴야 했으므로 난 내 가게의 문도 달지 못했다. 퇴근하고 집에 갈 때 문을 닫을 수도 없었다. 앞에 유리문을 다는 데만 300만 원이라고 했다. 관리실에서 9시 30분이 넘으면 8층 전체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불도 껐고 엘리베이터도 차단했으므로 굳이 개인 문이 필요치는 않다고 판단했다. 장사를 하는데 아주 최소한의 것만 준비했다. 그리고 누가 무엇을 훔쳐간다 해도 야채와 라면 정도이니 큰 걱정은 없었다. 다만 간판은 달아야 할 것 같아 플라스틱에다가 글씨만 박힌 10,000원짜리 간판을 맞춰 가게 앞을 지나가는 도시가스 관에다 줄로 매달았다. 어찌된 일인지 SD건설에서 주방 바닥 공사를 해주었다. 분양 당시는 식당이라고 해놓고 물 빠지는 곳이 없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가 식당을 오픈하는데 독수리 7형제, 아니 지금은 내가 빠졌으니 6형제가 건설 직원을 닥달해서 개발비에서 300만 원가량을 들여 공사를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식당을 한다는 게 한없이 안쓰러웠던 모양이었다. 내가 식당을 하기로 마음먹고부터는 서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계속적으로 나를 돕고 있었다. 활성화와 해악이란 서로의 입장은 달랐지만 그들과 1년을 함께한 우정이 있었다. 나도 그들이 원하는 해악이 되기를 계속 바라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난 인테리어 비용에 투자를 많이 했다가 만약에 장사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야 했다. 난 최악의 경우 인테리어비까지 날릴 우려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빚을 져서 호화롭게 시작한다면 물론 남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투자한 돈을 생각하다 장사에 더 부담감만 커질 것 같았다. 돈 10,000원을 아껴야 했다. 작은 분식점이라고는 하지만 영업을 신고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받기까지 큰 영업장을 오픈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다. 어쨌든 구청에도 가서 교육도 받아야 했고 보건소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아야 했다. 세무서도 신고해야 했다. 작은 가게라고 대충이란 없었다. 서구청에서 나와 식당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지 방화시설은 잘 되어 있는지 아주 꼼꼼히 따졌다. 개인 상가와 달리 이곳은 높은 빌딩이라 그런 게 아주 까다로웠다.